자, 오늘은 임산부 운동 지침에 대한 이 교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산부에서 제일 주의할 점은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 몸에 이 정맥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정맥을 대정맥이라고 하는데, 이 대정맥의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 하대정맥이라고 합니다. 하대정맥. 위에 있다 그래서 상대정맥.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대정맥이 이렇게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똑바로 누우면 이렇게 아이 무게가 여기를 누르니까, 이러면 이제 순환장애가 일어나고, 그리고 인해서 태아한테도 안 좋고 산모한테도 안 좋으니까 똑바로 눕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똑바로 눕는 자세를 오래 하지 말아라. 이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정맥의 역할은 이거죠. 우리가 다 이제 노폐물들이나 이런 거를 다시 심장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막으면, 여기 막히면 어떻게 돼? 흘려보내지가 못하게 되고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산모가 이렇게 배가 불렀을 때는 특히 더더욱이, 이게 아이가 이제 똑바로 누웠을 때 이 동맥과 정맥이 이렇게 눌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똑바로 누웠을 때, 얘는 이제 옆으로 누웠을 때 이분처럼 어때요? 이 공간이, 정맥과 동맥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얘는 더 좁죠. 그래서 옆으로 누웠을 때 이 공간이 확보되니 이 배가 불렀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맥을 누르지 않는 포지션으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운동 중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뭐 임산부 운동 중 하지 말아야 할 3대 권장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는 이제 매우 심한 저항 훈련. 그 이유는 이제 우리 몸에서 임신하게 됐을 때 릴렉신 호르몬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관절의 인대나 이 조직을 다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럼 관절 불안정성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좀 이렇게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이렇게 뭐 뜀뛰기 같은 운동이죠. 뭐 달리기 이런 등등이, 이런 인대 조직이 느슨한 상태가 되면 안정성이 떨어지니 다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앙와이에서 하는 운동들, 이게 스파인 포지션이라고 해서 천장 보고 눕는 포지션에서 하는 운동들은 뭐가 발생될 수 있다? 저혈압 발생할 수 있고 태아의 산소 공급이 감소될 수 있다. 아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이 말 그대로 얘가 딱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돼? 순환이 안 되잖아. 그럼 혈압이 어떻게 돼?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임신 중 발살바법. 발살바는 이게 우리 똥 쌀 때 숨 참는 거예요. 똥 쌀 때 숨 참기. 뭐 이퀄라이징. 이게 심하게 무거운 거 꽉 들었을 때 숨 참으면서 으악 하면서 막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하게 됐을 때는 똑같이 산모에게 저혈압이나 이런 혹은 고혈압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만약에 임산부들이 그래서 복부 강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전략은 이렇게 내발기기 자세 있죠.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말 그대로 중력 때문에 어때요? 얘는 밑으로 떨어지고 정맥과 동맥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좀 안전한 포지션이 이 내발기기 포지션이야. 그리고 얘가 이렇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외적 토크가 더 커진 상황이 됩니다. 외적 토크. 외적 토크란 무게와 거리를 구하는 공식인데 말 그대로 저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항. 저항이 더 커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둥글게 이렇게 말면 이 복부 근육이 이렇게 수축이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천장 보고 눕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이런 이 정맥에 대한 압박력이 훨씬 적겠죠. 중력의 반대 방향이니까 얘는 중력을 그대로 이제 직방으로 받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복부 강화 운동들을 꾸준히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더 강화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게가 더 많이 실리니 이 저항이 더 커지더라. 저항이 더 커지는 거를 내가 이렇게 하려다 보니 복부 운동이 더 많이 되는 형태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앉아서 하게 됐을 때, 만약에 누워서 하는 걸 금지시킨다고 앉아서 했을 때는 여기다 이제 밴드 걸어놓고 문지방 같은 데다가 이 상태에서 이 상부체관이라 그래요. 상부체관, 명치 윗부분을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부 운동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이건 다 복직근 관련된 얘기입니다. 복직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이 하늘색으로 칠해놓은 게 정맥이거든요. 하대정맥. 압박을 훨씬 더 얘보다는 적게 받는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쿼트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제가 표시해 놓은 요 부분이 이 다리를 좀 넓게 해서 스쿼트를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죠? 이랬을 때는 이 화살표가 이렇게 압박받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 다리를 좀 좁게 했을 때 압박받는 정도. 그랬을 때 누가 더 압박이 큰가요? 1번, 2번. 당연히 요 2번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을 좀 넓히고 배가 나왔을 때는 그래야지 아이가 이렇게 이 허벅지 대퇴로 인해서 눌려지지 않고 안전한 스쿼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 벌려서 스쿼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무게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게중심을 잡는 게 예전에 운동했을 때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뭔가를 잡고 하는 것들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자궁 압박 및 복압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이 발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뭐 잘못된 트레이너를 만나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시킨단 말이야. 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까 말했듯이 여태까지 하대정맥이 어때? 눌리는 포지션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트레이너들을 만나면 이제 별로 안 좋은 개념이 되겠죠. 이제 하고 나서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돈다거나 뭐 그런 저혈압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키면. 그래서 이렇게 이런 포지션을 굳이 누워서 아니고 서서 혹은 앉아서 이렇게 시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키는 트레이너를 만나면 헬이다라는 거. 그리고 케겔 운동. 케겔 운동은 이제 우리 임산부들이 굉장히 골반 저근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겨 먹은 근육이 있거든요. 이게 리베이터 N이라 그래서 항문 거근, 이 칵시우스라 그래가지고 미골근, 얘네 두 개를 합친 것들을 보통 케겔 골반 기저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벌어져요. 이렇게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압력을 받으니까 이 아이가 있어서 밑으로 압력을 주니까 그런데 걔네들이 늘어나면 요실금이 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똥구멍 조이기 말 그대로 항문 조이기입니다. 항문 조이기. 항문 조이기를 실시했을 때 효과가 좋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키는데 1분기 때 임신 1주에서 14주까지는 앉아서 가볍게 2초에서 10초 정도 조였다가 풀고 10초간 휴식. 그다음 다시 2초에서 10초 조였다가 풀고 휴식. 이런 걸 10세트씩 하루에 하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임신 3분기 거의 이제 29주에서 출산까지니까 힘드니까 요렇게 하거나 요렇게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케겔 운동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스쿼트도 이렇게 아까 말했지 넓은 그립에서 스쿼트 했을 때 이 골반 기저근들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럼 이게 체중을 받고 늘어나다 보면 어떻게 돼? 여기가 흔히 말해서 이센트릭 로더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제 거 강의를 보면 신장성 부하, 늘어나면서 부하를 받는 거. 근데 이런 부분이 너무 심하면 문제가 되지만 너무 강하면 적당하게 하면 골반 저근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해주긴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좀 강도 약하게 예전보다는 이런 부분을 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스쿼트 해도 돼? 안 해도 돼? 해도 됩니다. 네, 너무 심하게 하지 않기.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출산 후에도 혹은 임신 중에도 문제가 되는 게 이 손목인데요. 이 손목 통증 때문에 병원을 가면 막 손목에 주사 놓고 그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요 상부승모근의 통증을 의심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상부승모근이 이렇게 있거든요. 혹은 여기 중부, 하부. 근데 왜 이걸 의심해 보라고 하냐면 이 논문을 잠깐 보자면 이 출처는 제가 거기 설명란에 이게 붙여놓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논문을 봤더니 승모근의 근육통이 손목 신근과 굴근에 불균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 논문을 보면 얘네들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손목이 이렇게 지연되는 회복이 좀 지연되더라. 이런 부분 때문에 손목이 아플 수 있더라. 이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부분은 진짜로 승모근이 뭉쳐있는 쪽에 손목만 내발기기를 자세 할 때 아프다고 하는 회원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임신, 육아 할 때는 당연히 여기가 뭐 많이 써서 아프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흔히 말해서 여기 부분을 먼저 의심을 하고 좀 이런 부분을 좀 케어한 다음에 좀 이런 부분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무작정 주사 맞지 말고요. 그 합리적인 추론은 이렇게 됩니다. 위에 논문을 보고 합리적인 추론은
승모근에 강한 긴장은 여기 있는 브라키얼 플렉서스라고 하는 상완신경총들, 얘네들이 압박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경이 비활성이 되면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런 것들이 다 비활성이 되겠죠. 그럼 이제 내발기기 자세에서 이 최종 압력점은 손목이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손목이 통증이 전가되는 것 같다. 이 말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흔히 좌골신경통이나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사람들의 다리와 발목 혹은 이 발바닥과의 통증도 비스무리하게 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런 부분에 목에 문제가 있었거나 혹은 목에 승모근이 긴장되었거나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여기는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병원 가가지고 무조건 여기 스테로이드 맞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MRI상 혹은 뭐 문제점이 없어 발견되었다면, 발견되더라도 여기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상부 승모근의 관계를 살펴서 상부 승모근을 활성화시켜 줄 것, 혹은 상부 승모근과 주변 근육들도 이 이렇게 좀 활성화시켜 줄 것. 근데 MRI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런 승모근에 긴장되지 않게 주변 근육 활성화와 승모근 자체의 활성화를 위해 운동해 볼 것. 뭐라고 써 있어요? 전문가 권고에 따라서. 운동 전문가는, 제가 말하는 운동 전문가는 운동을 이렇게 박사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가장 약한 운동에서 강한 운동까지 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약한 운동을 시키는 게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힘에 대비한 이 외적 토크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 외적 토크는 말 그대로 저항, 나의 힘은 이거를 느낄 수 있는 내력이라고 합니다. 내력, 외력. 그러니까 외력을 이길 수 있어야 돼, 내가. 말 그대로 외력 저항을 못 이기는데 내가 만약에 더 강한 강도라면 당연히 운동 강도가 세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내가 약한 상태인데, 내가 약한 내력을 갖고 있는데 강한 저항을 주는 운동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이 등 쪽의 근육이 부드럽게 이렇게 탄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날 것. 무작정 주사만 맞고 의사가 짱이야 이러다가는 결국 손목까지도 골로 갑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ACSM 운동 검사 운동 처방, 이 책을 참조한 건데요. 예전에 이런 얘기 있어요. 임산부들은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 140박을 넘기면 안 된다. 여기다가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작살났죠. 이제 이런 부분이 틀렸다라는 걸 지네들이 스스로 인정을 했어.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운동 강도를 조정해라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운동해도 돼, 그죠? 근데 이제 이 최근 지견에 이제 캐나다 애들은 심박수가 활동 중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정도의 강도로 운동시켜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서는 휠체어 활기차게 걷기, 그다음 수영, 수중 운동, 뭐 적당한 무게 나르기,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미국 산부인과 협회에서는 얘네들은 심박수를 안 쓰고 뭐라 썼어? 6에서 20 척도의 운동 자각도에서 13에서 14의 대화 검사 운동 중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운동시켜라 라는 거. 그러니까 보그 스케일이라고 하거든요. 운동 자각도는 그 부분에서 13, 14 정도의, 20이 제일 빡센 거고, 요 정도의 운동을 해라, 중강도로 운동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어로빅 댄스도 좋지만 저충격된 에어로빅 댄스, 그리고 필라테스, 변형된 요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변형된 요가 필라테스를 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냥 필라테스면 아작납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 그래 미국에서는 또 이렇게 내놨습니다. 운동 자극도 5, 6, 그죠? 저강도는. 그다음 뭐 대화 검사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부가적으로 고강도의 유산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임산부의 경우 건강상 문제가 없고 의료인이 계속 할다고 얘기하는 사람만 해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임신 중 운동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 만약에 이게 이제 빨간 줄 근거가 있어.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심각한 거 양수 노출, 양막 파열, 바로 중단입니다. 이런 건. 그리고 어지럼증, 실신 바로 중단. 그리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자궁 수축 통증 참지 마세요. 그리고 운동 중 호흡 곤란 이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 태아에게도 안 좋아. 그리고 질출혈 무조건.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운동 처방사가 운동해도 됩니다. 임산부 무조건 운동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깝치다가 작살나는 경우죠. 이렇게 의사들이 너 이런 게 있으니까, 응? 이런 게 있으니까 너 하지 마. 이렇게 했어. 그럼 운동을 가벼운 산책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빠쇼하고 그냥 야 이거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이제 유산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멈춰놓고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병원에 대해서 병원 가가지고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알고 이렇게 좀 처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임신한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고강도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근데 뭐 요새는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 임신 2기, 3기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중기 말기잖아요. 그때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 했더니 태아의 심박수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의 논문입니다. 원래는 뭐 이제 이런 아드레날린이나 이런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 뭐 카테콜라민 이런 것들이 되면 혈관 수축이 일어나고 팔다리로 그런 이제 복부 자궁으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오질 않아서 아이에게 좋지 않다. 막 이런 방식이었어. 대신에 옥시토신이나 엔돌핀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야지 아이에게 좋다. 그랬는데 뭐 이게 뭐 출산할 때 말고 운동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태아의 심박수를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막 제한적으로 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분들에 대한 얘기냐면 정말 건강했던 사람들 있죠. 이렇게 건강했던 사람들 정말 운동을 진짜 꾸준히 해왔던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해당되는 말이고 그렇지 않고 운동을 좀만 해도 운동 저산소증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갑자기 막 구토가 나온다든가 뭐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든가 창백해진다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고강도 운동은 그냥 뭐 그냥 죽음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알고 운동을 해라. 이 그 강도에 대해서 알겠죠? 그럼 결국은 운동을 진짜 예전에 고강도의 운동도 그냥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분들은 이런 뭐 이런 것들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가장 평타 치는 방법은 그냥 중강도 운동하십시오. 중강도 운동.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제가 위에 말했던 중강도 운동. 뭐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정도 수준의 운동. 최대 심박수는 이렇게 구한 겁니다. 이거 요새 뭐 그 워치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애플워치나 뭐 그런 갤럭시 워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나이 입력하면 이런 것들이 알아서 구해집니다. 이게 존이 형성이 돼. 빨간색인지 뭐 파란색인지 뭐 이런 것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갑자기 이런 것들이 발생됐다. 양수 노출 및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 그럼 바로 즉각 중지. 바로 병원.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아까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임산부들이 필라테스를 해도 되고, 뭐 헬스 해도 되고, 요가 다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근데 막 이런 형태로 운동을 시키는 애들이나, 뭐 이런 거 막 이제 배 여기다 딱 대고 붙여가지고 막 되는 애들이나, 혹은 막 이런 거 오래 시키는 애들이랑, 아까 말했지 모르고 하는 이 강사들한테 배우느냐, 그런 거는 이제 아이하고 산모한테도 좋지 않으니 항상 누구한테 배워라? 이런 걸 기본적으로 습득한 전문가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